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제 자료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뭐 상당히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좀 비교되자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대부분 다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지금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 오 후보자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이제 수호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하도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맞습니까? 북한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적은 아니고요. 근데 주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고 또 법관의 입장에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약간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이자 대남 적가 세력의 노선을 고수한 채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답은 지금 못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적이다라고. 주적이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아니요,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예. 주적의 여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가장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맞느냐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이게 뭐 헌법재판과 법리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아니고. 그거를 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용어 사용은 논의하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가장 위협이 되고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통진당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 통진당이 아주 극단적 종북 성향을 보여온 것은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미 다 드러났고 당시에 해산될 당시에 이걸 보면 전화국 두 곳을 공격하는 계획, 경기도 평택의 유류 저장소 등 주요 기관시설 공격, 사제 폭발물을 언제든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숙지 뭐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석기 당시 의원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된 다음에 거의 잠적 비슷하게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당시 25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고 반대는 14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하는 걸 보면 통진당이 굉장히 억울하게 뭔가 해산이 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자꾸 하셔서 이거는 지나간 사건이니까 앞으로의 얘기는 뭐 대답하시기 어렵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통진당이 그 당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예비 음모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형법에 보면 외환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외환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적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예, 맞습니다. 예. 뭐 뒷부분은 차치하고요. 외환 유치도 그렇고 여적죄도 그렇고 공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우리를 공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드론을 날렸기 때문에 이게 외환이 이 국민들 굉장히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사작전은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군사작전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부시 대통령이 외환죄로 미국 국민들이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엄중한 일인데 호크아이가 감시하는 것은 괜찮고 또 휴민트를 활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활용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으로 보면 드론 보낸 게 외환죄에 해당한다면 휴민트도 외환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 우리 사람들을 우리 공작원을 보내서 북한 정보를 유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잘못된 것들. 그러면
우리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뭐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 전에 했던 북한을 향해서 했던 우리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전부 외환죄에 해당합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드론 보낸 거는 계속 외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혹시 현재 후보자로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그런 아니, 사실관계를 그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아니고 그런 취지의 민주당 쪽에 공세가 있는 겁니다. 특검과.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의힘이 12.3 계엄 이후에 내란을 계속 동조했다라든지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엄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자꾸 하길래 제가 너무 의아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기사라든지 어떤 그 시중의 소문만 가지고 정당 해산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구체적인 결국 사실관계 확정이 전제가 되고 나서 그렇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그런데 드리기 곤란한 대법원이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헌재에서 위헌 정당 심판 제소가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건 결국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때 민주당이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판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복잡하고 결국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정치적 의미에서 판단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그 부분을 정당 해산의 요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지 서로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박기등 의원님.